조금 특별한 작곡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가을, 이제 벌써 겨울에 들어섰지만 가을 하면 떠오르는 작곡가 한 명이 있죠. 누구죠? 브람스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을 모시고 제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떠오르는데요. 청년 시절 굉장히 미소년이었어요. 이제 그의 사진과 사파를 바탕으로 이렇게 3D로 복원한 브람스의 모습이고요. 노년에는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멋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을과 어울리는 작곡가가 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제 브람스가 북독일 함부르크라는 도시 출신이거든요. 그곳은 항상 안개가 덮여있는 마치 오늘 날씨같이 항상 으슬으슬한 날씨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보니까 그런 정서가 그의 성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는 평생 짝사랑만 하다가 독신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짝사랑의 이미지가 이런 가을의 쓸쓸함과 어울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제 브람스가 20살 때 이제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 가서 슈만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슈만 부부의 이런 사진들이고 맨 오른쪽에는 그들의 아이들입니다. 총 8명이 살아남았고요. 그중에 지금 6명이 사진 속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금술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을 이렇게 이름을 알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음악계에 길이 남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브람스가 만나게 된 데에는 요제프 요아힘이라는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브람스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개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아힘이 이제 브람스와 슈만 부부가 머무르는 이 디셀도르프에 깜짝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만과 브람스는 이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통 친구에게 멋진 선물을 하나 주자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게 탄생한 곡이 이 FAE 소나타입니다. FAE 옆에 점이 있는 거 보니까 무언가의 약자겠죠. 이게 무엇의 약자이냐면 Frei aber einsam이라는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뜻을 가진 요아힘의 인생 모토의 앞글자를 딴 소나타입니다. 너무나 독특하게도 이제 디트리라는 슈만의 또 친구 작곡가가 있어요. 디트리가 1악장을 작곡했고요. 슈만이 2악장을 작곡했고 브람스가 3악장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사적으로 3명의 작곡가가 한 곡을 쓰는 일은 없었었거든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이제 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탄생 배경이 이 친구에 대한 우정, 선의라는 것도 이 곡을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악장, 브람스가 작곡한 스케르조 악장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스케르조라는 이 단어에서도 많은 것들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스케르조라는 장르는 굉장히 유쾌하고 익살스럽고 장난스러운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다 파악하신 후에 이 곡을 감상하시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음악과 함께 그림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곡들이 사실 굉장히 무겁고 또 음울한 분위기를 가진 바이올린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아하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한 이런 노력의 결과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브람스의 또 다른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에드 레메니를 브람스는 19살 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아까 브람스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함부르크라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 지역의 이 망명인들 또 지식인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레메니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브람스는 당시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요. 5살 많은 에드 레메니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둘이 듀오를 결성해서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레메니의 고향인 헝가리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곳에 유명한 이 유랑 집단이 있죠. 집시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이국적인 음악에 매료된 이 브람스는 이제 헝가리안 무곡집이라는 이 곡집을 내게 되고요. 이제 레메니와 그 곡을 두고 또 굉장히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헝가리안 무곡집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5번 이번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신나는 리듬이 이 매력적인 곡이기 때문에 이번 곡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해 주시면 되냐면 박수를 이 박자에 맞춰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게 집시처럼 연주를 해볼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집시처럼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연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저만 재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는 또 한 가지 법이 여러분이 같이 리듬을 타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감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클래식 공연장을 가셨을 때도 뭐 자유롭게 리듬을 타면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방금 그 헝가리안 무곡집으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악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둘이 처음 만난 게 19살이었는데요. 그때가 1852년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17년 후에 이 헝가리안 무곡집을 브람스가 출판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한 레멘이 브람스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내가 브람스와 같이 헝가리에 가서 연주 여행을 했을 때 그가 보고 들었던 집시들의 음악을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 또 그 중에는 내가 연주했던 곡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고 브람스는 출판권 확인 소송, 그러니까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악보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작곡했다고 쓰지 않고 편곡했다고 썼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크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브람스의 곡을 잘 즐기고 있는 걸 보아서 브람스가 승소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안 무곡집은 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